중동의 화약고라 불리는 두 나라, 이스라엘과 이란. 오랜 시간 서로를 향한 적대감이 일상이 되어버린 이 관계에서 과연 평화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로 다가올까요? 만약 이스라엘이 이란과의 대화 테이블에 마주 앉는다면 그들이 절대 양보할 수 없다고 내세울 조건들은 대체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 조건들이 왜 이스라엘에게는 국가의 생존 그 자체와 연결되는지 그 냉혹한 진실을 지금부터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놀랍게도 지금은 상상하기 어렵지만 1979년이란 혁명이 일어나기 전까지만 해도 이스라엘과 이란은 서로에게 든든한 전략적 동맹국이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당시 두 나라는 중동 지역에서 서방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쌍둥이 기둥으로 불리며 군사정보 교류는 물론 경제적 협력까지 활발하게 이어가던 사이였죠. 당시 이스라엘과 이란의 지도자들이 서로를 방문하며 친선관계를 다지는 모습은 지금과는 전혀 다른 과거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은 1979년 이란의 이슬람 혁명이 거대한 파도처럼 중동을 휩쓸면서 완전히 뒤바뀌게 됩니다. 아야톨라 호메이니의 귀국과 함께 이슬람 공화국이 선포되자 이란은 친서방 정책에서 벗어나 반미, 반서방, 그리고 무엇보다 반이스라엘을 국가의 주요 이념으로 삼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을 시온주의 정권이라 부르며 그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 지도상에서 지워버리겠다고 공언하기 시작한 것이 이스라엘은 이란의 급격한 변화를 단순한 정권 교체가 아닌 자신들의 안보와 국가의 생존을 뿌리째 뒤흔드는 존재적 위협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때 정보를 공유하고 군사기술을 교류하던 파트너가 하루아침에 자신들을 향해 칼날을 겨누는 적이 되어버린 순간이었으니까요. 이스라엘 지도부는 이란의 새로운 이슬람 공화국이 중동 전역에 자신들의 혁명 이념을 수출하고 이스라엘을 고립시키려 할 것이라는 깊은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고위 관계자들은 긴급회의를 소집해 이란의 변화가 가져올 파장을 분석하고 새로운 안보 전략을 수립하는 데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이란이 핵 개발을 시도할 가능성, 그리고 이스라엘의 주변국들을 선동하여 저항의 축을 형성할 위험성에 대한 경고음이 이때부터 울리기 시작한 것이죠. 이렇게 이스라엘에게 이란은 단순한 경쟁국을 넘어 국가의 존립을 위협하는 가장 심각한 존재로 자리 잡게 된 것입니다. 이 역설적인 관계의 전환은 이후 수십 년간 중동 정세의 가장 큰 변수가 되었고 오늘날 우리가 목격하는 극심한 대립의 서막을 알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란을 향해 느끼는 이 뿌리 깊은 불안감과 위협인식은 과연 그들이 이란과의 평화 협상에서 어떤 조건을 내세울지 가늠하게 하는 중요한 단서가 될 겁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이란과의 대화 테이블에 앉게 된다면 과연 어떤 요구 사항을 가장 먼저 내세울까요? 그들의 국가적 생존과 직결된 첫 번째 레드라인은 바로 이란의 핵개발 프로그램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이란의 핵무기 보유는 단순한 핵 확산 문제를 아득히 넘어섭니다. 그것은 과거 유대인에게 닥쳤던 홀로코스트와 같은 민족 말살의 위협으로 다가오는 것이죠. 역사의 비극이 다시 반복될지도 모른다는 깊은 공포가 이들의 안보관에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으며 이란의 핵무장은 이스라엘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실존적 위협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란이 핵무기를 갖게 되는 순간 자신들의 국가는 지도상에서 사라질 수도 있다는 절박한 위기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는 마치 작은 불씨가 거대한 산불로 번져 모든 것을 집어삼킬 수 있다는 경고와도 같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란의 핵개발을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는 확고한 입장을 오랜 기간 변함없이 고수해왔죠. 이스라엘의 안보 독트린에는 선제 타격이라는 핵심 개념이 명확히 존재하는데요. 이는 적국이 자신들의 생존을 위협하는 치명적인 무기를 개발할 경우 완성되기 전에 먼저 공격하여 그 위협을 제거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단호한 정책은 이스라엘 안보의 근간을 이룹니다. 이란의 핵시설을 향한 이스라엘의 거듭된 경고와 때로는 실제적인 군사적 행동들은 바로 이러한 독트린의 직접적인 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이란의 핵 프로그램은 단순히 군사적 경쟁을 넘어 민족의 존망이 걸린 최후의 시험대이자 국가 생존을 위한 절대적인 문제인 셈입니다. 이란의 핵무기가 직접적인 위협이라면 또 다른 차원의 위협은 이란이 중동 곳곳에 심어둔 저항의 축이라 불리는 대리 세력들입니다. 이스라엘은 이들을 이란 혁명 이념의 확산과 자신들을 포위하려는 전략의 손발로 명확히 인식하고 있는 것이죠. 레바논의 헤즈볼라, 가자 지구의 하마스 등 이란의 지원을 받는 무장 단체들은 이스라엘의 국경을 사방에서 다각적으로 위협하는 존재들입니다. 이들은 이란의 자금과 훈련, 무기 지원을 받아
이스라엘을 향해 로켓을 발사하고 국경을 넘나들며 끊임없이 도발을 감행합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실에 조종되는 꼭두각시처럼 이란의 의지를 대리하여 이스라엘을 압박하고 혼란을 가중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보면 이란은 직접 나서지 않으면서도 이 대리 세력들을 통해 자신들의 안보를 다각적으로 흔들고 있는 매우 교묘한 셈입니다. 북쪽에서는 레바논의 헤즈볼라가 강력한 미사일 전력을 구축하며 위협하고 남쪽 가자지구에서는 하마스가 끊임없이 로켓 공격을 감행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시리아에서도 이란이 지원하는 민병대들이 이스라엘 국경 가까이 주둔하며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어 이스라엘은 사방에서 복합적인 위협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러한 다면적인 위협에 맞서기 위해 아이언돔과 같은 첨단 방어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필요시에는 선제적인 군사작전을 통해 이들 대리 세력의 능력을 약화시키려 노력합니다. 이스라엘 지도부는 이들 단체를 단순한 테러 조직으로 보지 않고 이란 혁명수비대의 확장된 팔다리로 간주하며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이란과의 평화를 논할 때 이들 대리 세력에 대한 이란의 지원 중단은 핵 문제만큼이나 중요한, 아니 어쩌면 더 복잡하고 현실적인 조건이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은 이란의 핵 개발과 그들이 구축한 저항의 축이라는 두 가지 거대한 위협 속에서 국가의 생존을 위한 투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위협은 이스라엘이 이란과의 평화 협상에서 결코 물러설 수 없는 생존의 마지노선으로 작용하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이란과의 평화는 단순히 외교적 수사에 그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국가의 존망이 걸린 절대적인 조건들이 존재하죠. 만약 이스라엘이 이란과의 대화 테이블에 마주 앉는다면 그들이 가장 먼저이자 가장 강력하게 요구할 조건은 바로 이란 핵 프로그램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폐기일 겁니다. 단순히 핵 개발 속도를 늦추거나 일부 시설을 잠시 멈추는 차원을 넘어 이란이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모든 길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그 어떤 핵 활동도 영구적으로 중단해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죠. 이스라엘은 이란의 핵 위협을 제2의 홀로코스트로까지 여기는 만큼 이 조건만큼은 결코 양보할 수 없는 생존의 문제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핵은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 자신들의 존재 자체를 지워버릴 수 있는 궁극적인 위협인 셈이니 두 번째 마지노선은 무엇일까요? 바로 이란이 중동 전역에 걸쳐 지원하고 있는 대리 세력, 즉 저항의 축에 대한 모든 지원을 즉각 중단하고 이미 구축된 위협적인 군사력까지 해체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북쪽의 헤즈볼라, 남쪽의 하마스는 물론 시리아와 이라크 등지에서 활동하며 이스라엘 국경을 위협하는 이란의 손발들이 모든 활동을 멈춰야 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이들 대리 세력이 단순한 무장단체가 아니라 이란의 전략적 의지를 대리하는 존재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마치 거미줄처럼 얽혀 이스라엘을 포위하고 있는 이 위협의 고리를 완전히 끊어내야만 비로소 안보를 담보할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이란이 대리 세력에 대한 지원을 끊고 그들의 무장 해제를 실질적으로 보장하지 않는다면 이스라엘은 영원히 다면적인 안보 위협에 시달릴 수밖에 없을 테니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의 국가 존재 자체를 인정하는 것이 평화의 기본적인 전제가 됩니다. 이란은 오랫동안 이스라엘을 시온주의 정권이라 부르며 국가로서의 정당성을 부정해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어떤 진정한 평화도 불가능하겠죠. 이스라엘 국민들에게 이 세 가지 조건은 단순한 외교적 요구가 아닙니다. 수천 년간 이어진 유대인의 고난의 역사, 특히 홀로코스트라는 비극적인 경험 속에서 다시는 당하지 않겠다는 뼈아픈 교훈이 응축된 결과물입니다. 주변 아랍 국가들과 수없이 전쟁을 치르며 생존을 위해 싸워왔던 경험 또한 이 조건들을 더욱 확고하게 만들었죠. 이스라엘의 모든 정치적 스펙트럼을 아우르는 지도자들은 이 문제에 있어서는 한 목소리를 냅니다. 좌파든 우파든 이란의 핵 위협과 대리 세력의 존재, 그리고 이스라엘 국가 존재 부정은 이스라엘의 생존을 위협하는 가장 근본적인 요소라고 여기는 것이죠. 예루살렘의 크네세트, 즉 이스라엘 의회에서는 이란 문제만큼은 여야를 막론하고 격렬한 토론을 거쳐 언제나 가장 강경한 대응 방침을 합의해왔습니다. 이는 특정 정당의 정책이 아니라 국민적 합의이자 민족적 생존 전략인 셈입니다. 이스라엘은 이란과의 평화 협상 테이블에서 이 조건들을 결코 뒤로 미루거나 협상의 대상으로 삼지 않을 겁니다. 마치 과거 이집트나 요르단과의 평화 협정에서 영토를 양보하면서도 자국의 안보를 최우선으로 지켜냈듯이 말이죠. 이란의 나탄지 핵시설, 시리아에 구축된 이란 민병대 기지, 그리고 가자지구 아래 거미줄처럼 뻗어있는 하마스의 터널들.
이 모든 위협적인 지점들이 이스라엘의 지도부에게는 레드라인으로 각인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선을 넘는 어떤 행위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단호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이스라엘이 제시하는 평화의 조건들은 단순한 외교적 요구를 넘어 국가의 존립과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최후의 보루이자 절대 양보 불가의 마지노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조건들이 충족되지 않는 한 이스라엘에게 평화라는 단어는 그저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할 겁니다. 냉혹한 현실 속에서 이스라엘의 선택은 언제나 생존을 향해 있을 뿐이죠. 이스라엘에게 평화의 조건은 단순히 외교적 협상 카드가 아닙니다. 그것은 곧 국가의 존립과 직결되는 절대 양보할 수 없는 최후의 마지노선이라고 할 수 있죠. 이스라엘이 이란과의 평화 테이블에 앉는다고 가정해볼까요? 아마 그들이 가장 먼저 요구할 것은 이란의 핵 프로그램에 대한 완전한 해체와 투명한 검증일 겁니다. 단순히 핵무기 개발을 멈추는 것을 넘어 모든 핵 관련 시설을 폐쇄하고 국제사회의 엄격한 감시를 받아야 한다는 뜻이죠. 이스라엘에게 이란의 핵무장은 단순한 군사적 위협을 넘어 인류 역사상 유례없는 비극인 홀로코스트의 재림으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입니다. 다시는 반복될 수 없다는 그들의 민족적 결의가 이 조건에 고스란히 담겨있는 셈입니다. 또한 이스라엘은 이란이 중동 전역에 걸쳐 지원하는 대리 세력, 즉 저항의 축이라 불리는 헤즈볼라나 하마스 같은 무장 단체들에 대한 모든 지원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할 겁니다. 이스라엘 국경을 사방에서 위협하는 이들 단체들은 사실상 이란의 대리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죠. 따라서 이란이 이들 단체와의 연결고리를 완전히 끊어내지 않는 한 이스라엘의 안보는 항구적으로 위협받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것은 단순한 국경안보의 문제를 넘어 이스라엘 국민들의 일상적인 삶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레바논 남부에서 날아드는 로켓포나 가자지구에서 벌어지는 무력 충돌 뒤에는 늘 이란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다고 이스라엘은 믿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가장 근본적인 조건 중 하나는 바로 이스라엘의 국가로서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란은 오랫동안 이스라엘을 시온주의 정권이라 부르며 그 존재를 부정해왔고 지도자들은 여러 차례 이스라엘의 지도에서 사라져야 한다고 공공연히 말해왔죠. 이런 상황에서 진정한 평화를 논하는 것은 어불성설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란이 자국의 주권과 정당성을 명확히 인정하고 모든 형태의 적대 행위를 중단할 것을 요구할 겁니다. 이것은 마치 두 사람이 화해하기 위해 마주 앉았을 때 한쪽이 다른 쪽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과 다름없으니 평화의 첫 단추조차 끼울 수 없는 상황인 거죠. 이스라엘의 평화 조건은 이처럼 생존과 직결된 절대적인 원칙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들은 특정 정당이나 몇몇 지도자의 독단적인 결정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내부에서는 이란 문제만큼은 보수와 진보를 막론하고 국민적 합의를 통해 가장 강경한 대응 방침을 유지해왔습니다. 크네세트, 즉 이스라엘 의회에서는 이란의 위협에 대해 격렬한 토론을 거치면서도 언제나 생존이라는 대명제 아래 하나로 뭉쳐왔죠. 과거 이집트나 요르단과의 평화협정에서 영토를 양보하면서도 자국의 안보를 최우선으로 지켜냈던 것처럼 이스라엘은 이란과의 협상에서도 이 조건들을 결코 뒤로 미루거나 흥정의 대상으로 삼지 않을 겁니다. 나탄즈 핵시설, 시리아 내 이란 민병대기지, 가자지구 하마스 터널 등 이스라엘이 레드라인으로 규정한 모든 위협적인 지점들은 결국 이란의 핵 야욕과 대리 세력 전략이라는 두 가지 핵심 위협에서 비롯되는 것이니 결국 이스라엘이 제시하는 평화의 조건들은 단순한 외교적 요구를 넘어 국가의 존립과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최후의 보루이자 절대 양보 불가의 마지노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조건들이 충족되지 않는 한 이스라엘에게 평화라는 단어는 그저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할 겁니다. 냉혹한 현실 속에서 이스라엘의 선택은 언제나 생존을 향해 있을 뿐이죠. 이스라엘과 이란의 갈등은 단순히 중동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제 안보와 에너지 시장 등 전 세계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합니다. 표면적인 평화 담론 뒤에 숨겨진 복잡하고 냉혹한 현실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과연 이스라엘의 이런 평화 조건들이 이란에게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 지역의 진정한 평화가 찾아올 날은 언제쯤일까요? 쉽게 답할 수 없는 현실의 무게가 우리 어깨를 짓누르는 듯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